자, 2강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과학을 어떻게 탐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는 귀납적 탐구 방법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 이렇게 두 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귀납적과 연역적은 일단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먼저 보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부터 보면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합니다. 일단 조사부터 먼저 하고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 같죠?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구에 퍼져 있는, 자연계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설 설정이 대체 뭔지 이따가 연역적 탐구 방법을 배우면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방법.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곧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적 지식들을 종합해서 결론에 이제 다다라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을 보시면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이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파고스 군도, 우리 적응과 진화 파트에서 배웠던 예시죠. 갈라파고스 군도 여러 섬에 서식하는 핀치의 부리 모양이 크기가 다르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관찰 주제를 선정합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다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핀치부리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럼 이제 어떻게 관찰을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핀치를 채집해서 부리 모양을 직접 그려봅니다. 그리고 부리의 크기도 직접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면밀히 조사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관찰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관찰 결과를 분석하여 먹이에 따라서 핀치부리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 핀치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답을 스스로 내려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그걸 우리는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설은 본인이 직접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가설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데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귀납적 탐구 방법과 가장 큰 차이죠. 가설과 실험의 유무. 그래서 탐구 방법을 아래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찰을 먼저 하고 이제 문제 인식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래서 그런 건가? 라고 스스로 답을 내려보는 거죠, 가설. 그렇게 답을 내리고 그 내가 내린 가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냈는데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 실험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가설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저래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탐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언젠가 성공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성공하는 순간 결론 도출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런 게 맞네 하고 일반화를 하게 되죠. 그렇게 세상에 많이 발표되어 있는 학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왼쪽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용어 설명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귀납이나 가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귀납부터 볼게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게 귀납. 연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납은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고 연역은 일반적인 것들에서 특수한 사례를 예측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탐구 방법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 전부 나와 있고요. 아래 차이점 보도록 할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통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고요. 연역적 탐구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인 가설 세우시고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한다는 거. 요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고 실제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아래 문제인식, 뭐 결과 분석, 일반화, 가설 요런 것들 다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처음 관찰, 말 그대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오래 방치한, 어떻게 보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약화된 닭 콜레라 균을 닭한테 이제 접종을 했는데 별로 아프지 않게 가볍게 앓고 곧 회복됐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 말은 즉슨 약화된 균은 독성이 그렇게 세지 않구나라는 걸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을 하죠. 아, 그러면 백신으로 질병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화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미리 넣어줘서 뭔가 예방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설 설정을 합니다. 탄저병이라는 질병의 백신을 양한테 주사해서 탄저병 예방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스스로 잠정적인 답을 내리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탐구 설계, 어떻게 실험할지, 그리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을 보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자는 추가적인 관찰을 하거나 계획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을 지금부터 할 거고요. 실험을 할 때는 실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조군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예시를 들면 탄저병을 맞춘 애도 있고 안 맞추는 애도 있고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험군과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여기 변인을 통제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오른쪽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양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들을 나눈 거죠. 그리고 한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했어요. 나는 탄저병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실험하고 싶으니까 그 실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실험군. 그리고 다른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네는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었던 집단이죠. 그래서 이걸 대조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두 집단을 모두 탄저균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조작 변인. 여기 이제 뭔가 차이점이라고 해서 변인들이 나올 건데, 조작 변인은 얘한테는 해주고 쟤한테는 안 해주고 요런 거를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 실험군한테는 해줬고 대조군한테는 안 해줬죠. 근데 우리는 탄저병 백신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알고 싶은 거니까 통제 변인에서 탄저균 주사, 뭐 양의 종류와 건강 상태, 사육 조건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백신만 다르게 하고. 그래서 다르게 하는 게 조작 변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춰주는 게 통제 변인, 그리고 마지막 종속 변인. 종속이라는 건 따라온다는 뜻인데 종속 변이는 탄저병을 백신을 이제 주사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했죠.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종속 변이는 쉽게 실험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과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예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은 모두 건강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양은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를 하게 되죠.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실험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가설을 세웠을 때 실험에 성공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럼 이 가설이 맞다는 얘기니까 이 가설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 용어들 보도록 할게요. 탄저병. 탄저균에 노출된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며 탄저균은 대부분 피부를 통해서 침범한다. 백신. 백신은 뭐 다들 알고 있는 그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똑같은 백신이에요. 다음 변인. 여기 이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는데 독립 변인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종속 변인은 내가 독립 변인을 변화시켰을 때 따라오는
다른 차이점들 요런 거. 그래서 독립변이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조작변이나 통제변이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종속변이는 내가 조작이나 통제를 어떻게 해 줬을 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종속변인입니다. 그다음 대조실험. 대조군은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고요. 실험군은 인위적으로 내가 궁금한 점을 실험하고자 하는 집단이 실험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작변인, 통제변인 이런 것들을 잘 통제를 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걸 변인 통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조 실험에서 조작 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통제 변인을 변인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가설 변인 한번 읽어 보시고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3분 드릴 테니까 그 아래 개념 바로 확인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바로 확인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얻은 자료를 종합하시고 결론 도출합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두 번째, 이 탐구 방법은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답, 가설 설정하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입증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오른쪽 1번, 다음은 생명과학 탐구 과정의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관찰 문제 인식하시고 그다음 잠정적으로 답 세워주시고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세운 잠정적인 답,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셔야 돼요. 곧 실험 단계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찾는 겁니다. 1번 대조 실험 해야겠죠?
2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찰 과정에서 의문 제기하는 건 여기 문제인식, 관찰 이 파트에서 하는 거고요. 제기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 가설 설정에서 하는 거고, 결과를 분석하고 타당한 주장을 일반화시키는 거, 결과 분석과 일반화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감각기관,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관찰한다. 여기 관찰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탐구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처리한 6개의 유리병이 나와 있고요. 유리병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투명한 유리병과 불투명한 유리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투명한 유리병과 불투명한 유리병에 이제 뚜껑을 안 닫기도 하고, 그리고 투명한 유리로 덮기도 하고, 그리고 망사천으로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하거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밖에서 안에가 보일 거고, 불투명하면 안 보이겠죠. 그리고 투명 유리는 밖에서 보이지만 물질은 투과할 수 없을 거고, 망사천은 또 물질이 투과할 수 있겠죠. 뭐 뚜껑이 없으면 당연히 모든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 50마리의 초파리를 준비해서 유리병 A로부터 3m 되는 곳에, A로부터 3m 되는 곳에 여기서 이제 뭐 파리들을 날려보낸 거죠. 그 다음 초파리를 날려보내고 1분이 지난 다음에 유리병 A로 모여든 초파리 수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놨기 때문에 이 초파리들은 아무데나 막 무작위로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A로 몰려든 애들을 셌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한 과정을 나머지 5개 B, C, D, E, F한테도 똑같이 3m 측정해서 애들을 풀어줘야겠죠. 그렇게 했더니 A, B, C, D, E, F에 각각 이렇게 초파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A, C, D, F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들의 초파리가 몰려든 거고, B랑 E에서 뭐 3마리, 2마리 정도는 그냥 우연으로 지나갔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거의 안 모인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정적인 답을 내려볼 겁니다. 아래 보면 초파리는 후각을 이용해서 사과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유는 B나 E를 보면 B 얘죠. 그리고 이 얘입니다. 지금 투명 유리로 닫아놨어요. 근데 이거 보면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투명 유리로 닫아놨기 때문에 아래에서 물질 통과는 불가능하고 눈으로만 볼 수 있죠. 근데 초파리는 분명 안에가 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뚜껑이 없거나 망사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의 차이겠죠. 즉 후각입니다. 정리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유리병의 투명 정도는 초파리가 사과를 찾아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시각 정보가 아니에요. 유리병 A, B, C를 비교하거나 A, B, C 여기 투명한 애들을 비교하거나 D, F를 비교해 보면 마개가 없거나 망사천으로 마개를 한 경우에 초파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물질이 통과할 수 있을 때죠. 근데 투명 유리로 마개를 한 경우 초파리가 거의 모여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초파리가 시각보다는 후각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아래 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실험에 대한 OX 퀴즈입니다. 초파리는 투명한 유리병에 있는 사과를 찾을 수 있다. 후각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불투명한 유리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투명 유리로 마개를 한 경우에는 사과 냄새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망사천으로 마개를 한 경우는 사과 냄새가 새어나가게 한다. 맞죠? 그렇게 해서 후각의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고요. 초파리가 사과 냄새를 맡지 못하면 사과를 잘 찾아오지 못한다. 그쵸? 이 후각에 대한 의존도가 시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잘 찾아오지 못하는 게 맞고, 초파리는 사과를 찾는데 주로 시각이 아닌 후각을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2번. 표는 식물의 광합성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CO2 물의 양, 햇빛. 여기 CO2 물의 양은 잘 통일을 해줬는데 햇빛을 다르게 해줬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온도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고 싶은 건데 햇빛도 다르게 해줬기 때문에 이 경우가 통제 변인이어야 할 햇빛을
변인 통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실험 설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방금 했던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2번을 보면 모두 양지해둔다, 모두 음지해둔다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광합성을 실험하고 싶다면 당연히 모두를 양지해둬서 통제 변인을 통일을 시켜줘야겠죠. 자, 오른쪽 또 다른 탐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및 결과. 실험 1에서 불투명한 천으로 가려진 곳에 병아리를 묶어뒀고요. 병아리 소리가 들릴 때 어미닭이 반응을 나타냈다. 불투명한 천으로 가려진 곳에 묶어뒀는데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유리로 된 방음 상자. 이번에는 보이긴 하는데 소리를 안 들리게 한 거죠. 병아리가 소리를 내어도 어미닭은 병아리를 본체만체 했습니다. 즉, 어미닭은 보였을 때 본체만체 했지만 들렸을 때 뭔가 유의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이제 시각보다는 청각에 더 의존을 해서 본인의 병아리를 케어한다. 이렇게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탐구 활동 보도록 할게요. 과정 가. 6개의 패트리 접시, 그냥 기본적인 접시에다가 같은 종류의 탈지면 그냥 바닥에 흙 대신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콩 30개를 이렇게 5개씩 6그릇에다가 나눠서 담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A와 B 완전 똑같죠? C와 D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E와 F 완전 똑같아요. 즉 2개, 2개, 2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뭔가를 다르게 할 건데 A, C, E 얘랑 얘랑 얘, 즉 둘둘둘 중에 각자 하나씩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버렸습니다. 즉 빛이 들어갈 수 없게 해준 거겠죠. 그리고 BDF 나머지 셋은 알루미늄 박으로 싸지 않고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 상황이에요. 또 온도와 산소 등의 조건은 동일하게, 즉 통제 변인에 해당하겠죠. 3일과 7일이 지난 후 발아한, 즉 새싹이 난 콩의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A에는 아예 콩들이 발아하지 못했어요. A와 B. 그래서 A와 B를 보면 지금 공통점이 삐쩍 말라 있다는 사실이죠. C, D, E, F는 여기 그래도 물에 불리기도 했고 아니면 물에 불리기 대신 탈지면, 즉 아래 깔아준 걸 촉촉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C, D, E, F에서는 콩들이 발화를 했죠. 즉 수분의 유무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수분은 콩의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죠. 정리 보면 마른 콩보다는 물에 불린 콩, 마른 탈지면보다는 물에 젖은 탈지면, 그리고 이것으로 수분은 콩의 발화를 촉진한다. 수분이 콩의 발화를 촉진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알루미늄 박으로 싼 애들이 있고 안 싸는 애들이 있죠.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지 않은 것보다 알루미늄 박으로 감싼 패트리 접시. 여기 볼게요. E랑 F를 보면 둘 다 물에 젖은 탈지면이 있는데 얘는 박으로 감쌌고요. 얘는 박 안 감쌌습니다. 근데 E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박으로 감쌌을 때가 더 많이 발화를 했어요. 고로 빛은 콩의 발화를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밑에 실험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 실험에 대한 OX 퀴즈. 수분은 콩의 발화를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이 아니라 빛이죠. 수분은 촉진합니다. 빛이 있으면 콩의 발화가 억제된다. 이게 맞죠? 이 실험을 통해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콩의 발화가 촉진이 아니라 억제됩니다. 이 실험 결과 적당한 온도, 지금 온도에 대한 내용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요. 알루미늄 박은 패트리 접시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실제로 빛이 차단되지 않았을 때 성장이 억제됐죠. 이 실험에서 통제 변이는 수분과 빛이고 수분과 빛은
다르게 해준 요소예요. 누구는 수분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누구는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기도 하고 안 감싸기도 하고, 즉 통제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모든 조건이 동일한,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조건은 조작 변인을 제외한 통제 변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어느 농촌의 과수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채널명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가나다 볼게요. 지금 비료와 농약을 줬고요. 한 곳은 농약만 줬고 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비료와 농약을 함께 줬더니 잘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농약만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은 곳에서는 별로 성장하지 못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농약도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요 비료인 것 같죠. 이 비료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 여기를 보면 농약을 주던 농약을 안 주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를 보면 비료를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죠. 농약을 더 많이 뿌려야 한다. 농약이 지금 문제가 아니죠. 농약의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 농약의 종류는 당연히 통제 변인에 해당합니다. 비료는 과수의 잎만 무성하게 만든다. 지금 여기 보면 잎에 관한 내용 없습니다. 비료는 과수의 수확량을 감소시킨다. 비료 있을 때 증가했어요. 마지막, 비료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가 있을 때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답은 5번. 자, 오른쪽 또 다른 탐구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투명한 관 안에 달팽이들을 잔뜩 모아놨죠. 그리고 한쪽에는 얼음통 차갑게 해주고요. 한쪽엔 히터를 틀어서 뜨겁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갔는지, 물론 이 얼음통이나 히터 가지고 실험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대조군도 당연히 만들어서 대조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 및 분석 볼게요. 달팽이가 실험군에서는 아크릴 상자의 중간 부분에 주로 모여들었다. 중간 부분에 모여들었다는 건 추운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어하는 것 같죠. 근데 대조군 같은 경우는 아크릴 상자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분포를 했습니다. 즉 온도의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해졌어요. 아크릴 상자의 온도를 변화시켜주기 위해 얼음통과 히터를 사용하였다. 실험군의 결과가 온도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도 변화가 없는 아크릴 상자도 똑같이 준비를 해서 대조 실험을 했습니다. 고로 이 온도 변화가 있는 걸 달팽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쪽지 시험 1번.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죠. 두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얻은 자료를 종합 판단 분석합니다. 3번,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감정적인 답에 해당하는 가설을 세우셔야 되고요. 4번,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의문점, 즉 진짜 문제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의문이 떠오르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연현상과 관련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할 때는 실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험군과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실시하고 변인 통제하셔야 됩니다. 7번, 대조 실험은 대조군과 실험군이 필요하고요. 변인은 조작 변인, 종속 변인과 더불어 통제 변인이 있습니다. 조작 변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죠. 8번, 탐구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해 이것들 사이의 경향성과 규칙성을 찾을 건데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실험 결과들 사이에서 경향성, 규칙성을 찾아야 되니까 실험 결과와 같은 말인 종속 변인들 사이에서 경향성, 규칙성을 찾으셔야겠고요. 마지막 9번, 탐구 수행의 가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하셔야겠죠. 자, 중단원 예상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관찰하고 문제 인식한 다음에 가설 설정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설계를 하고 수행해야겠죠. 기억,
가설 설정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 맞습니다. 가설 설정 과정에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찾는 건 이제 탐구 설계에서 해야 될 일이죠. 탐구 설계 과정에서 대조 실험을 실제로 실험하는 건 이제 탐구 설계가 아니라 탐구 수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2번. 다음은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예측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옳을지 옳지 않을지, 즉 내가 예측해 보는 거. 그리고 검증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 따라서 요거는 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 예방 백신의 효과, 백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생쥐 120마리, 30마리씩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그룹에는 백신 접종 안 했고, 두 번째 B그룹에는 2mm 예방 접종했고요. C그룹은 예방 백신을 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2주 간격으로 3회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0회, 1회, 2회, 3회 이렇게 접종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D그룹의 쥐들에게 3회째 예방 백신을 주사하고 2주 후에 모든 쥐에게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관찰을 했어요. 자,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된 탐구 과정인지 밝혀내는 건데 보기 보면 예방 백신의 접종이 생쥐의 성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어떤 백신이 어떤 백신 아니에요. 다 똑같은 종류의 백신이고 횟수만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방 백신 접종 횟수에 따른 면역 능력을 보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에서 조작 변인이 무엇인가? 조작 변인은 내가 궁금한 점을 뭐 많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내 맘대로 조작을 해주는 변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의 세기에 따른 끝났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셀 때도 하고 약할 때도 하겠다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조작 변인입니다. 근데 좀 더 읽어보면 광합성 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할 때 온도나 CO2 농도를 최적 상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유지하는 내용은 통제 변인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5번 하겠습니다. 표는 식물의 광합성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온도가 조작 변인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CO2 농도나 물의 양은 위아래가 똑같지만 햇빛의 양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똑같게 통일시켜주는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온도는 25도, 15도로 다르게 조작을 해준 게 맞는데 지금 식물의 광합성량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즉 광합성에 대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통일시켜 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답은 1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수가 닭을 상대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불투명한 천으로 가려진 곳에 병아리를 묶어뒀어요. 즉 안 보이는 천입니다. 병아리에 소리가 들릴 때 어미닭이 반응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은 유리로 된 방음 상자, 즉 이번엔 소리를 차단하고 이제 보이게 해준 거죠, 투명하게. 근데 어미닭은 병아리를 본체 만체하였다. 즉 시각이 안 차단이 된 상태에서 이제 청각이 열려 있을 때 반응을 나타냈지만 청각이 차단 상태로 시각이 열렸을 때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고로 어미닭은 병아리를 청각에 의존해서 찾는다 이 소리겠죠. 그러면 쭉 해보자면 이 실험의 가설. 병아리는 어떻게 어미닭을 어떻게가 아니라 뭐 청각으로 알아볼 것이다. 시각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겠죠. 어미닭은 병아리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행동 통제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미닭은 어떤 방식으로 병아리의 상태를 인식하는가? 여기서 상태가 지금 여기 보면은 병아리가 이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닭이 이제 케어를 해준다. 뭐 그런 실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일 것 같습니다. 4번부터 보기를 읽어볼게요. 어미닭과 병아리는 어떤 방식으로 영양소, 지금 영양소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요.
병아리는 위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미닭에게 의사를 전달하는가? 요것도 지금 위험할 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막으로 싼 유산균이 위를 지나서 위를 지납니다. 그리고 장까지 죽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탐구 설계를 했는데, 첫 번째, 보호막으로 싼 유산균, 실험군이죠. 보호막으로 싸지 않은 유산균, 대조군입니다. 그 다음 실험군과 대조군을 일정 산성도를 지닌 pH 8 수용액에 넣었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살아남은 아이를 세줘야겠죠. 자, 첫 번째, 조적 변이는 보호막 유무다. 보호막이 있는 실험군과 없는 대조군이니까 조적 변이 맞고요. 두 번째, 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산성 수용액에 넣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험은 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기성이 아닌 pH 7 미만인 산성 수용액에 넣어줘야지 위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다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pH 변화를 비교해야 된다. 여기서는 pH 변화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pH 산성 용액에 A와 B를 넣었을 때 그 보호막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지, 즉 살아남은 유산균의 개체수를 세봐야겠죠. 따라서 디귿은 아니고 답은 4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가와 나 두 가지 실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가설 설정 보이죠? 그래서 이쪽이 면역, 이쪽이 귀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은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셨으면 이제 관찰을 하셔야죠. 그 다음 가설 설정 완료가 됐다면 그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탐구를 하셔야겠죠. 자, 기억. 관찰 파트에서는 관찰된 자료를 분석한다. 자료 분석하는 건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는 대조 실험 설계하고 수행하셔야겠죠. 그 다음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의문에 대한 임시적인 답, 요 잠정적인 답, 뭐 임시적인 답, 요런 거를 우린 가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설정하는 건 가가 아니라 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